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립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립 청년은 기존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린 제30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나 청년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는 조례안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열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수입 결산을 전망해 봤을 때 올해도 2조 5천억 원가량 초과 징수될 것 같다며 시민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1년 내내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세금 많이 거치니까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고액 체납자가 현금 및 미술품이 압류됐지만 배우자가 미술품은 자신의 소유라고 소송을 낸 사례를 들며 조세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주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방범죄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납세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재기할 때까지 계속 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급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청년 관련 사업은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의 중복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그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없으면 현장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안 돼요. 또한 기존 다른 민간 위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운영이 될 그 어떤 모델이 빨리 마련이 돼야 당장 내년 1월부터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새로운 모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편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에 설립해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청을 비롯해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청원경찰의 정원, 교육, 휴가를 비롯해 청원경찰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기 때문인데요. 시민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김민정입니다.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막기 위해 배치된 경찰, 바로 청원경찰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서울시청에도 약 70여 명의 청원경찰분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시청.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강현배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청은 국가 중요 시설로서 서울시 청원경찰의 청원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입니다. 이러한 중요 시설에서 저희는 경비 목적 하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사 방호, 질서 유지, 그리고 민원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부터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와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 순찰 등 방호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청 청원경찰의 경우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을 막고 휴대물품 검사 등의 보안 조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청 기관 내 경찰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법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법상과 저희의 그런 현실적인 업무 범위의 그러한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원경찰은 방호의 목적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점거 농성 혹은 민원인의 침입 시 맨몸으로 방어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범위와 정원 책정 요구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복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을 적용받으면서도 관련 조례 없이 단체 협약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 규칙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정원 조정, 교육, 복무상 의무, 보수와 수당, 휴가 등에 관해서도 조례를 통해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복무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입법 사례로 적용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관 한 명이 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청원경찰분들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청소년 관련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 국적의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에 국적을 추가한 것입니다. 서울시 거주 4만 2천여 명의 외국 국적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서울시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